가난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남자가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면 평생 지옥일 겁니다. 유년 시절부터 신용불량자인 아버지 때문에 돈에 쫓기고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던 제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로 힘들어하던 제가, 학교나 모임에서 소외당하던 제가, 두 번의 긴 짝사랑을 실패한 제가, 첫 번째는 4년을 짝사랑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태도가 왜 이렇게 나대냐 라고 폭언을 들었던 제가, 두 번째는 1년을 짝사랑하고 난 오빠를 한 번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 라는 말을 들었던 제가, 혼자 걷지도 못할 때까지 일해본 제가, 현재는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애의 자유도 가지게 되어 영국 가수와 러시아 모델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여자도 실컷 만났죠. 이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선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하기도 힘들고 둘 다 얻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해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사업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성욕에 이끌려 여자를 만나다가 유혹의 정점을 찍고 수많은 남자들의 요청 끝에 크라운 코드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 야망에 도전하기 전에 좀 설레면서도 공포스러웠어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움에 떨었죠. 도전의 설렘은 첫 3일 정도만 좋고 그 이후에는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너무 버거웠고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내지 못하면 이걸 늙은 부모나 어린 동생들이 해내야 하는데 그런 큰 짐을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가족과 미래의 제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깨물고 버텼더니 마침내 해냈고 삶을 완전히 바꿨고 가족을 지킬 힘을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고 동료의 삶도 바꾸고 있고 협업사의 매출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처망할 리스크를 감수하며 용기를 내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허상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남자로서 당신은 신념, 사명, 원칙, 베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가야 합니다. 사업을 너무나도 많이 처참하게 실패한 과거의 저처럼, 매번 짝사랑에 실패하던 옛날의 저처럼 단순히 돈과 여자의 미친놈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돈과 섹스가 아니라 사람 만명 감동이라는 목표를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 길을 대부분 혼자서 걸어왔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은 너무나도 잔혹했고 어둡고 외롭고 쓸쓸했고 아프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겪은 이 차갑고 고통스러운 삶을 다른 남자들이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보석 같은 영상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토하며 갈고 닦은 노하우의 핵심을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가치는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입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숨조차 고르게 못 쉴 수도 있어요. 심장 건강에 매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삶에 적용해도 더 이상 자기계발 서적을 보거나 연애 강의에 카드 슬래시를 긁을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단언컨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불행, 돈, 심지어 이성 문제까지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100% 저는 확신합니다. 대중이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 영상을 이해하고 적용할 소수의 남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저와 비슷하거나 저를 능가할 잠재력이 있는 어린 황제들을 모아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이 영상을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황제가 되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만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다만 지금부터 어려운 영어가 좀 등장할 건데 이 개념만 이해하고 적용해도 세계 언제 어디서든 심리를 완벽히 이해, 인간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며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처절하게 살아오며 노력의 끝으로 가봤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노력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죠. 결국 방향과 노하우가 없으면 개, 돼지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퐁퐁남이 되어 와이프 눈치만 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제가 앞으로 찍을 영상들은 전혀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게 중독될 거예요. 앞으로 제 영상들에게도 말이죠.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저를 신처럼 떠받드는 광신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길고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 7번은 다시 보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참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각오가 없다면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또 도망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이 매트릭스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보세요. 돈과 여자, 그리고 행복까지 얻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천국으로 보내는 극락행 열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강의파리로 50억을 벌고자 만든 영상도 아니고 당신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만들어낸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돈과 여자를 모두 정복해 유토피아에서 영원한 쾌락에 젖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남자에게 적합한 영상입니다. 여자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남자, 성공보다 행복이 최우선인 남자, 돈보다 고객 감동이 우선인 남자, 매출보다 사람이 우선인 남자, 이익보다 신뢰가 우선인 남자, 간절하고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남자에게 적합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출판한 더 크라운 코드 황제가 되는 본질 책의 일부분입니다. 출시가는 500원이고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오늘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핵심,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심리, 네 번째 본질, 다섯 번째 수용, 여섯 번째 유혹, 마지막 더 크라운 코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핵심인데요. 인생의 핵심 네 가지는 신념, 사명, 천명,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구축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향방을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맡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먼저 이 인생의 핵심 네 가지에 대해 정의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념은 마음속에 새긴 나만의 법칙이며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아주는 뿌리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스티브 잡스의 신념의 경우에 열정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사명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이며 인생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이유를 의미해요. 우리 회사 크라운 코드의 사명은 인류의 고통보다 행복의 총량이 더 커지도록 기여한다입니다. 천명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명보다 한 차원 더 강력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은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근본이 되는 기준 또는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기준선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면의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신 있는 여자는 여친 이상을 두지 않는다. 담배 피는 여자는 여친 이상을 두지 않는다. 술 마시는 여자는 여친 이상을 두지 않는다. 정신질환을 가진 여자도 만나지 않는다. 욕하는 여자도 만나지 않는다. 사치하는 여자는 여친 이상을 두지 않는다. 배울 점이 있는 여자를 곁에 둔다. 미래가 없는 여자는 여친 이상을 두지 않는다. 성형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는다. 여자를 볼 때 가장 1순위는 마음씨다. 여자를 볼 때 2순위는 가정 환경이다. 솔직한 여자를 좋아한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여자만 여친 이상을 둔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잘데기 없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원칙을 정하고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며 이걸 여자 앞에서 말하면 멘트가 됩니다. 고등급 여자 앞에서도 이걸 실제로 지킬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원칙은 인생, 사업, 투자, 인간관계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정해두고 지키면 좋습니다. 제 원칙에 대해 공감 못할 남자도 있겠지만 결국 여자 경험이 많아질수록 알파들이 찾는 여자는 한 공통품으로 수렴합니다. 마음씨가 좋고 화목한 가정 환경에서 사랑받고 자라고 사치하지 않는 안식처 같은 여자를 말하죠. 왜냐하면 알파는 매일 전쟁터에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노력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돈인데요.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최고의 이데올로기는 돈이죠. 대부분 인간은 번식하기 위해 생존을 하고 현대사회에서 돈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만큼 한심한 것도 없죠. 원시시대 때는 물리적인 힘으로 계급이 정해졌다면 현재는 순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정해집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요. 한국에서 경제적 자유를 외치던 사업가들은 저마다 다른 사업들을 시작하거나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수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현 시대 경제적 안정 상태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경제적 안정의 정의는 수입이 매달 계속 증가하고 지출이 수입의 70%로 유지되고 10% 대출 상환, 10% 현금 저축, 10%는 복리로 우상향하는 금융자산의 투자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축적하고 굴려서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다음에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인 돈 무의식 정화입니다. 사실 좀 과장 보태서 말하자면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들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치려 들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려는 경향도 강한 편이죠. 일단 현실은 의식의 투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파산했거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 무의식이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돈 무의식을 쉽게 말하자면 돈에 대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살아오면서 돈 무의식은 더럽혀집니다. 특히 부모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돈은 나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세뇌를 당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통장에 돈을 계속 없애려고 하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이기 때문에 돈이 우연히 많이 들어와도 낭비하고 사치를 해서 없는 상태로 회귀를 해요. 그래서 이 돈무의식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돈에 관한 모든 기억을 끄집어내서 좋은 기억은 그대로 두고 나쁜 기억은 기억 왜곡을 진행해야 해요. 기억 왜곡은 기억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돈은 나쁜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왔다면 그 기억을 아빠가 돈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치환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 왜곡이 진행되었다면 이를 문장으로 종이에 적어서 잘 보이는 벽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아침 읽어줘야 합니다. 굳이 큰 소리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릴 정도만 하고 이를 반복해야 합니다. 일단은 3주 정도 도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이후에는 평생 하는 것을 권장해요. 우린 사실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수저나 재벌 자녀들은 당연히 좋은 돈무의식을 물려받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역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해낸다면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 미래를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세요. 저는 당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2단계는 사업 시스템 구축인데요. 제대로 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 3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자영업자가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데 각자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돈만 보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만 보고 하는 사업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버티지 못해요. 과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업을 대부분 실패했고 가장 큰 원인은 돈만 보고 사업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적자로 5억을 봤다? 그런데도 계속 할 건가요? 자, 이렇게 돈만 보고 하는 사업은 시작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이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돈 보고 하지 뭘 보고 하나요? 라고 말이죠.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 원칙, 고객 감동입니다. 본인의 잠재의식을 전부 뒤져서 나온 과거의 고통을 바탕으로 신념과 사명을 완성시켜서 사업의 심장을 구축하고 원칙이라는 사업의 뇌를 만들고 고객 감동이라는 사업의 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업은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구축되지 않고 전개되는 사업은 일시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어도 필연적으로 폐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들을 구축하고 나서 본질 강화나 마케팅이나 세일즈 시스템을 삽입해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이런 장기술을 배워봤자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사업을 영속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사업은 단순히 돈만 단기적으로 빨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영원히 원하는 운명을 따르는 거죠.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니 설사 당신이 죽고 나서라도 유지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진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저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가계부 앱을 통해서 모든 수익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좋은 것이 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지출을 줄이는 데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커피 한 잔 가격도 전부 정리합니다. 사업에서 나온 소득은 결국 재투자되기 때문에 전부 사라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축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죠. 4단계는 투자입니다. 무조건 수입이 일정 부분은 복리로 증가하는 금융자산에 정기적으로 투자해야 해요. 당신이 전업 투자자라면 트레이딩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투자인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S&P 500, 금, 비트코인, 부동산 매일 10%의 수입을 투자하세요. 당신의 사업이 혹시 망하더라도 건강이 무너졌더라도 이 꾸준히 투자했던 것들이 방패막처럼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투자라도 절대로 단기적인 수익을 쫓지 마세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수입이 자산이 되려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심리인데요. 당신이 저에게 사명이 인생의 의미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심을 배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사명 따윈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생존과 번식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2가지에 이득이 되면 좋아하고 손해가 되면 기피해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통을 최소화해주고 행복을 극대화시켜주면 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통을 없애주거나 엄청난 양의 지식을 전수하거나 높은 퀄리티로 컨설팅해주면 감동하고 마음을 열어버리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자가 선택 가능한 남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의 남자임을 은연중에 무의식에 각인시키고 가끔씩 칭찬해주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나한테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면 여자는 몸과 마음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심리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 아주 쉬운 게임입니다. 지금 당신이 제게 마음을 연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으로 본질인데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본질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감정이라는 야수를 길들이는 여정입니다. 연애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성공도 결국 전부 감정 통제 싸움이죠. 나와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창조하고 증폭시키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그 능력의 수준이 곧 성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매트릭스에 세뇌당한 대중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 운이 좋아야지. 환경이 안 도와줘서 그래. 지금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갑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감정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죠. 사랑도 결국 거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가 이깁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거는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라는 두려운 감정 때문이죠. 사랑은 기술이기 전에 용기와 자존감의 깃틀이 다져져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멘탈, 일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를 리드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연애 못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못 다뤄서 상처받을 것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는 공포와 욕망의 롤러코스터 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감정 통제 능력이죠. 사업은 매일이 공포와 욕망의 반복입니다. 어느 날은 하늘을 나는 기분인데 다음 날은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돈이 잘 벌리면 들뜨고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무너지고, 근데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단순히 전략이 뛰어난 게 아니죠. 위기에도 이성을 유지하고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죠.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사업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전략적 대응으로 바꾸는 훈련인 거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망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꾸며 나갈 때도 감정이 끌려가지 말고 감정을 리드하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자괴감이 들고 누가 날 무시하면 열이 받고 계획이 틀어지면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이런 순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친다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는 건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제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멘탈이 나간 걸 상황 탓을 해요. 근데 진짜 원인은 뭐냐면 감정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너진 거죠. 다시 말해, 당신 인생의 모습은 감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한 결과들의 총합이죠. 반대로 말하면 감정에 지지만 않으면 어떤 인생도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TDL 게임인데 이건 투두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랑 퍼스널을 구분해요. 그 양적으로 많아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감사일기입니다. 우리 몸은 결국 에너지로 이루어졌고 감사일기는 이 에너지의 주파수를 높은 진동 상태를 이끌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저는 한 3가지 정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우선순위인데요. 웬만하면 별표 일을 먼저 하고 최소 하나는 무조건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채점입니다. 못한 일 하나당 마이너스 10점을 주는 거죠. 만점은 100점입니다. 100점을 만약 맞으면 보상을 줘요. 데이트를 하거나 운동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독서를 가는 거죠. 5번째로는 휴식도 계획에 넣습니다. 휴식 없이 일만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일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매일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보상을 얻는 게임을 하듯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통제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해석에 결과죠. 영상을 통해 제3자의 관점에서 감정을 관찰해보세요. 행동이 감정을 이깁니다. 두렵고 귀찮을수록 일단 움직이세요. 감정은 결국 행동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이불 개는 것 하나로도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감정 이름 붙이기인데요. 불안감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걸 성공을 위한 흥분 상태 이렇게 말로 바꾸면 부정적인 감정의 힘이 약해지고 당신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무너졌던 순간들은 전부 논리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기회를 날렸던 그때, 소중한 사람을 놓쳤던 그때, 결국 공통된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 통제 실패에 있죠. 명심하세요. 감정은 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감정은 인생의 파괴자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음에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감정인가? 방해되는 감정인가? 인생의 본질은 매일 이 질문에 답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게임화시키면 도파민이 터지고 당신은 매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죠. 최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에 맞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인생에 끌려올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용인데요. 자, 항복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매트릭스에 다음과 같이 세뇌당해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텨. 이겨내야 해. 듣기에 맞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사실 인생이 진짜 바뀌는 순간은 대부분 버텼을 때가 아니라 항복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가짜 나랑 싸우는 걸 멈추고 진짜 나한테 투항하는 일을 말해요. 항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상태가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놓아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았던 과거를 덮으려고 돈을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하고 결국 돈에 얽매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는,
이런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성공해도 그건 잠깐일 뿐이죠. 밖에서 보면 달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고장난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중인 겁니다. 항복은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예요. 진짜 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솔직히 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을 벗는 순간에 인생은 새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진짜 나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항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자기 브랜딩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진짜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는 과정이기에 항복은 에고를 죽이고 성장의 문을 여는 거죠. 에고는 당신의 생존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원시시대 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현대에서는 리스크를 지지 않게 평생 평범하게 살다가 죽도록 유도하는 기생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에고를 죽이는 것을 평생에 걸쳐 하는 거고 이 기생충을 얼마나 떼어내고 죽이느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의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다 최소 한 번은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무너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수용했던 사람들이죠. 항복을 한다는 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겸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겠다는 열린 마음, 그래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용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선택입니다. 이 항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책도 스승도 시스템도 무용지물입니다. 에고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왕국은 자존심이 아니라 항복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결국 성공이란 진짜 나로 돌아가는 항복에 대한 보상이에요. 계속 버티기만 하던 사람은 한번 무너질 때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반면에 제때 항복한 사람은 다시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성공은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원래 황제였습니다. 그냥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항복은 그 기억을 되찾는 첫 열쇠입니다. 지금 바로 진짜 당신한테 항복을 해보세요. 그 순간 우주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줄 겁니다. 그 다음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어려워합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용서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죠. 사실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뜻풀이를 하면 받아들일 용자에 용서할 수, 결국 품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용서라 남의 허물도 과거의 나도 이해하고 덮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넘어서려는 강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보다 그 일로 망가졌던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죠. 용서는 경계를 품는 연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똑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나를 지키는 선을 남겨놔야 하는 거죠. 결국에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겉으로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해방입니다. 저조차도 매일 부모를 그리고 원수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죠. 제 더 큰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모도 원수도 알고 보면 그들의 부모에게서 그들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난하고 못난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저 불쌍한 영혼들임을 이제는 저는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 유혹법인데요. 여자를 만났을 때 도대체 뭔 말 해야 하지? 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대화는 조금 하는데 데이트 이후에 연락이 끊기거나 계속 편한 친구로만 남는 편이신가요? 예를 들어 여자가 오빠 오늘 날씨 좋다 그지? 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날씨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올해도 솔로 확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가 설레하고 흥미로운 고수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개하기 아까운 중요한 내용이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왜 저한테는 항상 여자들이 설레고 좋아 죽는지 그 비결인 유혹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공감해라, 호응해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니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중요하니 반복할게요. 유혹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매혹적인 힘은 여자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하죠. 지금부터 간단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매우 효과적인 유혹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유입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여자에게 안달이 나 있으면 여자 눈치채고 필연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핍의 가치관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새어나오죠. 여성은 대화 중에 당신의 결핍을 알아차리고 가치가 낮은 남자로 평가합니다. 여자는 원시시대 때부터 남자들이 사냥을 나갈 때 침묵질 잘해 살아남을 수 있어서 남자보다 사회적 지능이 기본적으로 높아 이런 센스가 좋은 편이죠. 그러니 반드시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초조함을 버리세요. 그 다음으로 침묵인데요. 침묵의 공백이 불편해 억지로 말을 하면 말 실수가 잦아져요.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 여자의 대화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두 가지. 말 많은 지루한 남자로 보이거나 재밌어도 광대처럼 보이는 거죠. 관계 역학상 당신이 과투자하는 인상이라 여자가 긴장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침묵을 즐기세요. 침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살짝 웃으세요. 왜 웃냐고 물으면 이뻐서, 귀여워서, 그냥 이라고 담백하게 툭 던지면 됩니다. 잘 보이려고 생쇼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 장난인데요. 이렇게 센스 있게 놀릴 줄 아는 남자는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장난을 못 치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서 여자 화장을 보고 오늘 공들였네. 근데 프사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정도로 가볍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칭찬입니다. 이쁘다, 착하다, 옷 잘 어울린다 같은 흔한 칭찬은 고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두뇌에서 도파민이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대신 디테일한 특징을 짚고 감상평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금발머리로 왔다면 오늘 지민이랑 약속을 잡았는데 바비 인형이 오길래 놀랐다처럼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말을 던지세요. 그 다음엔 여자가 신나서 떠들게 하라인데요. 여자가 60에서 70%, 남자가 3-40% 비율로 말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주제가 나오면 육하 원칙으로 꼬리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언제부터? 어떤 고기 좋아해? 가장 맛있었던 고기가 뭐야? 누구랑 주로 먹어? 어느 지역 고기가 맛있어? 이렇게 하면 대화는 6배수로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끊길 수가 없어요. 감정 교류인데요. 이제 인간은 감정으로 결정하고 논리로 정당화합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에 집중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주말에 협력사 팀장이 연락 와서 짜증나 라고 하면 주말에? 그건 산 넘었네. 나도 예전에 주말 전화에 멘붕 와서 퇴사 생각했었다. 스트레스 진짜 크겠다. 그럼 오늘은 내가 기분 제대로 풀어줄게 라고 감정과 사례로 공감해주면 되죠. 언더 세븐 스토리인데요. 이제 여성과 7세 이전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를 자연스럽게 묻고 공감을 하면 감정 연결이 깊어집니다. 불편해하는데 무리하게 캐묻기는 금물입니다. 자연스럽게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내려가면 돼요. 현재 하는 일은 뭔지, 대학교 전공은 뭔지, 고등학교 때 그 전공 선택 왜 했는지,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유치원 때는 어땠는지, 그때 부모님이랑 또 사이가 좋았는지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더 오픈이 잘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은 이제 프레임 무빙인데 프레임 무빙은 미래 관계 설정 시도인데요. 남녀 관계는 보통 모르는 사이, 얼굴 아는 사이, 남사친, 여사친, 썸, 원나잇, 섹스 파트너, 연인, 부부, 이혼 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발전 혹은 퇴보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걸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썸 단계에서 만약 우리 눈 맞아서 사귀게 되면 뭐 하고 싶어? 같은 질문 던지죠. 반응이 긍정적이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고 반응이 부정적이면 처벌하면 됩니다. 장난스럽게 선을 긋고 분위기를 다시 잡는 거죠. 처벌할 때 예시는 난 만약이라고 했는데 너 진짜 센스 없다.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내 친구나 좀 소개시켜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면 현재 여자의 호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 대화인데요. 바로 직진이 부담스럽다면 쿠션 멘트를 좀 깝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 이게 쿠션 멘트고 그 다음 취향, 판타지, 매력 포인트 등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를 해요. 어른 대화 예시로 남자친구랑 첫날에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자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당신에게 호감이 있든 없든 머릿속에 스킨십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 긴장도가 올라가고 상대가 응이라고 동의했을 때 진행하고 불편 신호가 보이면 즉시 수위를 낮추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세요. 그다음 밀당과 당밀입니다. 밀당 예시는 남자가 먼저 미는 겁니다. 올블랙 좀 과한데? 여자가 왜 별로야? 이러겠죠. 이때 당기는 거예요. 아니 나 코피 터지겠다. 휴지 좀 줘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당밀 예시는 너 예쁜데 머리는 좀 아쉽네. 처럼 호감에서 가벼운 태클 순서로 던지는 겁니다. 핵심은 가볍고 재치있고 과하게 깎아내리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면 차별화가 생기고 프레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여자를 유혹하는 게 어렵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품격을 지키되 주도권을 가져가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마지막 더 크라운 코드인데요. 제가 개발해낸 크라운 코드는 결국 황제가 되는 본질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들에서 일부분 힌트가 풀렸지만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좀만 더 집중하시면 돼요. 이 크라운 코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경제력, 체력, 외모, 외국어, 화법, 기세, 존재, 우아의 경지. 분량상 제가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존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는 전부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존재 부정 상태라는 거예요. 존재 부정이랑 에고가 만들어낸 결핍 상태로 넌 완전하지 않으니 계속 발전해, 돈을 벌어, 잘생겨져, 몸을 크게 만들어, 여자를 많이 만나,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존재 부정 상태에 있는 재벌 3세 유명 연예인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을 하고 성에 집착하고 자살을 합니다.
반면에 존재 긍정 상태에서는 나의 존재 자체로 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존재 긍정이 되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풍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쫓던 영원한 행복의 시발점이 존재 긍정인 거예요. 존재 부정 상태에서 존재 긍정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선 다음에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명상, 2단계 기억 왜곡, 3단계 부모 사랑입니다. 각 단계별로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명상입니다. 명상을 알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마음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도 건강도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방치한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몸을 좋게 만들기 위해 근육은 단련하지만 마음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불행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신병원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자살 생각과 시도까지 했었던 제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명상 오프라인에서 명상센터에서도 배우고 따로 코치를 고용해서 온라인으로도 배웠습니다. 두 곳의 가르침은 다르지만 본질은 결국 감정을 버리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각자마다 감정 그릇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그릇을 주기적으로 비워내주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리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감정 그릇에 부정적인 감정을 꼭꼭 채우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감정이 감정 그릇에서 흘러넘치게 되면 울음이 터지는 거고 인생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떠올리고 느끼는 게 선행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명상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나와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이 3가지를 동일시해서 평생을 괴로움 속에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이유 모를 가슴의 답답함을 소주로 달래가며 말이죠. 지금부터는 위에 3가지를 구분 지을 줄 알고 명상을 통해서 깊은 기억 속에 묻어있는 아픔을 느껴주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감정은 곧 사라진다 라는 명제를 믿으며 인생이 한결 수월해져요. 저는 지금도 매일 보통 1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특히 아침에 1시간 하고 나면 6시간 동안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낍니다.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괴롭다면 하던 걸 다 멈추고 두 눈을 감고 침대에 눕거나 편안한 자세에서 자신이 불편한 공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온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호흡 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임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편안한 행복감에 도취되는 거죠. 행복에 조건부를 달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행복해져야 그 주파수에 맞춰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딸려오는 겁니다. 2단계는 기억 왜곡입니다. 1단계에서 명상을 통해 수없이 많은 부정적 기억들과 그에 딸린 아픈 감정들을 들춰내고 느껴졌으면 2단계에서는 이 부정 기억을 긍정 기억으로 왜곡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 짝사랑하고 고백이 실패했던 제 기억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짝사랑한 친구에게 2번이나 차였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 하지만 그 계기로 제가 유혹 연마라는 길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주변에 말했을 때 가족들조차 절 무시했지만 그녀는 절 응원해줬어요. 그게 비웃듯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응원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녀를 내 마음을 몰라준 나쁜 여우에서 나에게 돈과 여자를 모두 가져다준 천사라고 기억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왜곡입니다. 이것은 사이비 기술이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는 모두 허상입니다. 과거는 당신의 머릿속 시내스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기억이 없어지고 바뀌어지고 미화가 되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말이죠. 나중에 기억 왜곡 스킬에 대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기억 왜곡한 사건과 진짜 사건과 구분이 힘들어진 경지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을 좋고 축복받은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3단계는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존재 긍정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1,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해도 되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을 힘들어하기에 3단계로 나누어서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저 또한 부모를 원망하면서 대부분 살아왔어요. 신용불량자인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머니를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왜 부모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부모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어릴 적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 형제나 친구랑 비교당하며 느꼈던 서러움, 존중 못 받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모님 용서 못해. 그 사람들이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부모가 잘못한 게 맞아요. 당신이 받은 상처를 그냥 무시하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보다 먼저 태어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그들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배우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당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랑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건 결국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아요.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당신의 심정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미움은 칼처럼 먼저 당신을 찌르고 분노는 독처럼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갉아보고요. 반대로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보내면 그게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은 부모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도 돌아오기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는 건 그들이 한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억지로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그래도 날 키워줬구나. 그래도 내게 생명을 줬구나. 이 최소한의 사실만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건 내가 받은 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밥 한 끼라도 차려준 거, 학비 한 번이라도 내준 거, 그 작은 흔적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저 수용하세요. 당신이 부모를 미워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워할 건 미워하고 보살펴주고 잘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건 감사해야지. 잘못된 부분만 짚고 미워하기만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설사 부모가 당신을 태어나자마자 버렸다고 한들 학대를 했다고 한들 부모가 없었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자 축복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 커다란 사랑, 그 걸작 자체인 당신이 우울해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말든 그냥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부모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죠.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보냈대. 당신의 마음속에 웅크린 채 울고 있던 내면 아이가 울음을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요. 그림자랑 평생 싸우면서 살 건지, 그림자를 안고 빛으로 바꿀 건지, 그건 당신의 단순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원망해서 미안해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킬 거예요.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세요. 그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당신이 부처나 예수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면 결국 당신도 부모랑 똑같이 살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부모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난 절대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말해도 뇌는 난 부모님 살 거야 라는 표현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부모의 기억이 반복되면 그것은 무의식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에서 펼쳐지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의식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정상적인 과정에서 잘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불우한 과거를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야 제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당신은 존재 긍정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고 돈이든 여자든 누가 이 존재 긍정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존재 긍정 상태에서는 존재 부정처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 게임을 하듯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남자고 알파고 어른이고 황제인 겁니다. 불행한 과거를 또 다시 미래에도 반복할지 행복한 미래로 바꿀 것인지는 오로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 크라운코드 커뮤니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무료 월말 특강이 열리니 합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래 더 크라운 코드도 500원에 판매가 시작되었으니 비싸지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세상은 잔혹하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남자가 이 영상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Oh yeah, money's not real. They just print it. It's not real. Fair. And I say that to people. No, it's not about money, so it's about power control. I've been from the absolute bottom to the absolute top. I've seen it all. And once you get past a certain level of wealth, you understand what money is. Money is not real from a governmental perspective because they just print it. It's nothing. But money is truthfully the stored time and energy of other people.
If you have money, you have stored time and energy of other humans. Because hourly rates. that's right, because I can take that money and make someone else use their time and energy for X thing. So let's look at even American slavery, the slavery that most Americans understand. You're going to work for me, I'm going to give you a house, and I'm going to give you food, and you're going to stay here and you're going to work. Slavery is abolished, so now what do? You're going to work for me, I'm going to give you some money, and that money is enough to only buy you a house and some food. We've just put money in the middle. Now, if I can make you do whatever I want for money, and I can print as much money as I want, you're my slave. Because I can print it from the sky, and you need it to live. So you are my slave. Money's not real. So I have all of this money. I have the stored time and energy of other humans. And once you get past a certain level of wealth, you understand, which ties back to COVID, that you're not interested in money. What you're interested in is people. It's always been about having good people around you. You want a beautiful, doting, loving woman who's obsessed with you. You want good brothers who will stand by you and make you motivated. You want bodyguards who are going to protect you. You want people. And then you want to look at it further down the rabbit hole. You want to get more sinister. If you've been born into a lineage or a dynasty or the people who control the world, you want robot people. In your empire, in your podcast empire, right? You now have a podcast. Would you allow a member of staff to come along and say, this is bullshit, I don't like how you do this, this is shit, you're shit? Would you fire him? I don't know if I would fire them. I would first try to teach them how to behave. And if they didn't listen? They're out. Oh, absolutely. So let's imagine you ran a country. Okay. Or let's imagine you ran the world.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돈도 없고 모태솔로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뇌가 박살나는 충격에 휩싸이겠지만 곧 진실을 받아들이고 평정심과 방향을 되찾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상위 1%, 즉 매트릭스의 최고 엘리트들이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초격차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만약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더 이상 보지 않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족같고 바꾸고 싶다면 잠깐의 시간만 한번 투자해보세요. 어쩌면 삶이 영원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힘들 수 있지만 진실을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진실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거짓이 없는 사실 혹은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의 내용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매트릭스에서는 이 진실을 거짓과 교묘하게 섞어서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뭔지를 파악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수없이 많은 거짓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 1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깨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 번째, 사업하면 망한다. 네 번째, 투자하면 망한다. 다섯 번째, 부자는 사기꾼이다. 여섯 번째,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위험하다. 일곱 번째, 이성한테 한없이 잘해줘라. 여덟 번째, 어장치지 말고 바람도 피지 마라. 아홉 번째,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 열 번째, 튀는 행동하지 마라. 11번째,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12번째, 부자가 되어 행복해진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망할 거짓말들을 하나하나씩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깨 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 거짓말은 대중매체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각인되는 거짓말인데요. 자, 열심히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방향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무한대로 화폐를 찍어내요. 그냥 종이 쪼가리를 그냥 마음대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돈이라고 부르고 대중을 통제합니다. 평생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게 해서 대출 낀 자가 겨우 1개랑 밥 먹을 정도 돈만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대중, 즉 현대판 노예는 그 조금의 돈을 얻기 위해 인생 전부와 영혼을 팔아넘겨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매일 컴퓨터를 두드리며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아파도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죠. 열심히는 수많은 필요 조건 중 하나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 곁으로 가세요.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세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돈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으세요. 두 번째 거짓말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입니다. 이런 말로 족같이 힘든 삶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다면, 맨날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경로를 바꿔야 해요. 최고 엘리트들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각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채 태어났어요. 절대로 그 잠재력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연히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업하면 망한다입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면 집안이 풍비박산난다 라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죠. 특히 부모들이 이 같은 말을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매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들이 나쁘다기보다는 부모조차 이제 매트릭스에서 주입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을 하면 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사업을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걸 보고 모여서 따라하고 휩쓸려서 하다가 유행이 끝나면 망하는 겁니다. 탕후루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죠. 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돈 이전에 자기만의 신념, 사명, 천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해요. 최고 엘리트들이 당신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을 조그마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능성조차 최소화하고 싶기에 그렇습니다. 또 부가티는 나만 끌어야지 재밌는데 모두가 끌면 의미가 없기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포브스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들 중에서 직장인 부자는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사업가이고 투자가로 활동하더라도 이제 서브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AI랑 로봇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어차피 퇴직하거나 해고당해서 사업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리스크 적은 사업들을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이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네 번째는 투자하면 망한다인데요. 주식이나 코인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여기저기서 흔하게 들립니다. 현재는 대공황을 앞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최고 엘리트들은 대공황마저 자신들의 많은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일부러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임판을 벌리는 겁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주식, 부동산, 코인을 던질 때 그들은 아주 탐욕스럽게 전부 헐값에 자산들을 쓸어 담아 이들은 시체를 쌓아 올리고 시체에서 나온 부산물을 먹는 잔혹한 행위를 게임판이라 생각하며 웃는 악마들인 겁니다. 사업에서 나온 소득은 전부 사라집니다. 무조건 일정 부분은 투자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가를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자는 사기꾼이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사기치는 사람, 남의 등골을 빼먹는 이미지를 심어서 대중이 부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기에 이런 거짓말들 퍼뜨려요. 하지만 진실은 부자는 사기꾼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끝없는 헌신으로 럭셔리한 삶을 만들어낸 존중받아야 할 위인들입니다. 자수성가한 대부분의 사람들 말이죠. 여섯 번째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위험하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자,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본능인데 이것을 거꾸로 주입해서 대중을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해요. 어차피 망해봤자 매일 컵라면 한 개씩 먹으면서 또 도전하면 돼요. 한 번만 성공하면 영원히 삶이 바뀌는 주사위를 도대체 왜 안 던지는 거죠? 어차피 십창난 삶이라면 당신이 잃을 게 없어요. 주사위를 던지세요.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자, 일곱 번째는 이성한테 한없이 잘해줘라입니다. 자, 음악, 드라마, 영화들로 스윗한 남을 남주인공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럽게 노는 알파들이 스윗한 남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대중도 그를 따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평범한 스펙을 가진 대중은 남녀 역학에서 필연적으로 불리해지고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그래도 여자는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알파랑 떡을 치는 게 여자의 본능이에요. 여자에게 무작정 잘해주지 말고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는 어장치지 말고 바람도 피지 말라입니다. 자, 여자는 남친이 있든 남편이 있든 어느 정도 외모만 되면 정말 수없이 많은 남자가 되시를 해요. 일곱 번째 연장선상으로 한 여자만 바라본 남자는 바보가 됩니다. 호구가 됩니다. 여자는 이미 잡은 물고기 밥을 주지 않아요. 여자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은연중에 심어줘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라입니다. 자, 매트릭스가 정말 절묘한 감옥인 이유는 최고 엘리트들이 당신을 제압하기도 전에 대중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요. 간장게장 얘기를 아시나요? 간장게장에서 개들이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의 뚜껑이나 인간 때문이 아니라 탈출을 하려는 개를 밑에서 잡아당긴 다른 개들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 돈을 너무 탐내고 있어요.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눈치를 주고 당신을 누르려고 하는 인간관계는 선을 긋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평생 눈치 봐야 할 사람 단 2명뿐이에요. 8살의 당신과 80살의 당신뿐입니다. 이 둘이 실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우리는 지구에서 삶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모든 고난과 슬픔은 결국 사라집니다. 자, 열 번째는 튀는 행동을 하지 말아 있는데요. 아홉 번째 연장선상으로 당신이 대중보다 뛰어나지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설계한 대로 시스템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주입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수능 잘 쳐서 인서울 해라, 대기업에 취직해라, 결혼해라, 아이를 낳아라, 부모에게 용돈을 부처라, 대축 껴서 서울 아파트를 사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설계된 대로 살아가다 죽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무조건 튀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뛰어나지고 특출나지세요.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11번째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돈은 언제든지 당신 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가스라이팅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월급이 들어와도 힘들게 일한 본인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분수에 맞지 않은 명품이나 해외여행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통장은 텅장이 되고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돈무시 정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오해한 것에 대해 사과 편지를 쓰고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전달해야 돼요. 돈은 항상 풍요롭게 나와 함께 존재한다 로 무의식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는 부자가 되어 행복해진다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다들 말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복은 상태예요. 어떤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한박 웃음을 짓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면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춰보세요. 즉각적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행복해지면 그 높은 주파수에 걸맞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돈, 여자, 인기, 명예, 외모, 모든 것들이죠. 건강까지. 불행과 결핍의 에너지 주파수는 그에 걸맞는 것을 끌어옵니다. 가난, 못생김, 나약함, 질병,
불행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세요. 행복은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의 대표적인 거짓말 12가지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것보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1월 29일 밤에 선착순 무료 월말 특강을 엽니다. 400명까지 받고 마감시 즉시 입장을 제한하니 서둘러서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가난한 찐따가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진 비밀에 대해서 풀 거고, 현재 세계 대공황이 임박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정말 가감없이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잔혹하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디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는 황제가 잠들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늙지 않아요.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선조들의 대물림뿐 아니라 과거 몇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해온 과정의 기억이나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정에서 탄생까지 태아가 태내에서 진화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최초의 세포 유전자 속에 그와 같은 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유전자에는 인류 전체의 가능성이 잠자고 있어요. 절대 늦잠을 자지 않고 운동을 빠지지 않고 농땡이 피우지 않는 실패는 없는 당신이 잠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가 당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만약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운동을 빼먹지 않고 유튜브 쇼츠도 안 보고 악플이나 달지 않고 롤이나 피파를 하지 않고 지냈다면 지금 너는 어떤 모습일까? 사명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운동을 빼먹지 않고 헌신한 당신의 가능태로 존재해 있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난 어떤 남자일까? 나의 외모는? 나 어디에 살까? 어떤 차를 몰까? 여친은 얼마나 날 존중할까? 여자친구가 당신을 황제로 바라볼 때 그녀 눈에 꿀이 떨어지는 사랑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황제가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이 되는 걸 막는 건 바로 사명, 원칙, 노하우, 노력의 부재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빠뜨려도 당신은 망가진 인생을 살다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하지만 지킨다면 전부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베푸는 존재니까 말이죠. 정확히 당신이 가치를 생산한 만큼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돈이 생기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뿌리고 가치가 되고, 가치를 생산하면서 사람들한테 신용이 생기고, 그 신용이 곧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명과 원칙을 가지고 모든 걸 바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남자를 말이죠. 성과가 없다는 것은 노하우와 노력의 부재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비참한 이유는 당신이 멍청하거나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황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 황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꼴입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말이죠. 당신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제가 누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아주 어린 나이에 알았습니다. 저는 금수저를 물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유리한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강하고 매력적인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규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사명을 찾았다고 한들 당신이 하기 싫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모여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규율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명상을 하고 매일 맨몸 운동을 하고 스레드를 하루에 4개 이상 올리고 인스타를 매일 1개 올리고 유튜브 월말 특강은 24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명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자제하지도 못하는데 그 위대함을 향한 고통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운동하기 싫을 때 운동을 안 해요? 일하기 싫다고 침대에 누워요? 야동을 안 볼 수도 없고 치킨을 안 처먹을 수도 없고 당신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고 산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과 멀어질 겁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해야만 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감정대로 꼴리는 대로 사는 건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울고 싶으면 울고, 여자는 화내고 싶으면 화내도 됩니다. 남자는 해야 할 걸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 목 같은 기분을 운동이나 일에 동기부여 에너지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규율이 핵심입니다. 규율이 없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고 싶을 때만 가는 사람은 절대로 강해질 수 없죠. 온몸에 힘이 없어도 푸시업 10개는 무조건 하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친 거 아니냐, 괴물이냐 라고 말할 때 저는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게 사명이란 그런 겁니다. 존재 이유란 말이죠. 그렇게 365일 매일 일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밤을 새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이건 제 자신과 약속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의 밀도가 일반인이랑 차원이 아예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매일 개처럼 일하는데 저를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탈진해서 쓰러진 날에도 손가락 2개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미친놈이니까 말이죠. 규율은 절대적입니다. 당신이 위대함으로 가는 길, 황제로 가는 길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하는 게 싫어질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죠. 또 아프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그 과정 속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금방 말이죠. 이 길이 쉬웠다면 개나 소나 성공했겠죠. 개나 소나 여자 다 잘 만나고. 하지만 1000명 중에 1명만 성공해, 딱 1명만 끝까지 가서 전부 다 가지는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그걸 한다면 쉬워지는 극소수 어려움이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면 대중들도 다 가질 것이고 그건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샤넬과 에르메스가 인기가 많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려워야만 합니다. 삶은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당신이 끔찍하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말렙을 찍는 게임은 시시하고 재미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인생이란 게임을 하드코어 모드로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고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게 이 매트릭스의 목표니까 말이죠. 내비게이션 달아주고 부가티를 줘도 많은 남자들은 목적지에 결국 도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한다고요. 병신같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고 차가 존나 빠른데도 날씨가 안 좋다고 피곤하다고 운전을 멈춰요. 자신이 포기한 사람은 신도 돕지 못합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 1% 아니 단 0.01%만이라도 발전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복리의 법칙은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말이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사이를 어떤 스토리로 채울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은 절대로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어도, 군대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자유로워도, 가난해도 그 어떠한 상태에 있던 간에 훈련을 멈추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목숨을 건 체스파처럼. 고통은 성공의 필수 요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당신이 만약 침대에 누워서 모르핀 주사를 동맥에 꽂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근데 그 주사가 끊기고 나면 과연 당신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축복이니까 말이죠. 그 고통을 겪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괴물이 되어서 돌아올 걸 저는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요. 기대돼요. 고통을 마주한 남자들을 보면 말이죠. 최악은 고통 없이 사는 삶입니다. 재벌 3세 태어나자마자 다 가졌다면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은 결국 마약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자살하게 될 겁니다.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며 그 과거를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란 말입니다. 남자에게 고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된 건 납치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기 살려고 했던 거죠. 고통이 없으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고통을 견디고 넘긴 자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고통은 필요한 겁니다. 당신의 황제도 당신이 기다리고 있고 그는 동기부여도 엄청난 고통도 요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말하세요.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고통으로 저는 황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은 놀이터고 게임 시뮬레이션입니다. 지옥철, 노예 취급하는 직장 상사, 바람핀 여친, 튀어나온 배, 이 모든 게 당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과거의 시련일 뿐인 거예요. 남자로 사는 건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게임입니다. 진화는 고통을 요구합니다. 대중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기쁜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거든요. 그 고통이 행복으로 고치한될 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제 유전자에 깊숙이 세뇌시켜 왔단 말입니다. 저는 항상 더 위대해지고 싶습니다. 이미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두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싶단 말입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패배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대부분 승자들은 스트레스를 동반한 삶을 살아갑니다. 칭기즈칸도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습니다. 저는 위대해지기로 초등학생 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어른이 되었단 말이죠. 당신은 도대체 몇 살에 어른이 되실 겁니까? 어린 황제요. 만약 빠르게 황제가 되고 싶다면 고정 댓글 크라운 코드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당신은 아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갈피조차 못 잡겠다. 아침에 눈이 차라리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노력? 죽을 만큼 해봤겠죠. 근데 돌아오는 건 실패와 박살난 자존감 뿐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기에 지금 당신의 참담한 심정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뇌를 스쳐 지나가시죠. 제가 1700명이 넘는 사람을 컨설팅하며 알게 된 소름 돋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 당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운의 폭발은 반드시 당신이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끔찍한 고통으로 포장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남자에게 들이닥치는 고난은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이 감당할 시련만큼만 주시거든요. 당신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이기에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당신이란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통째로 새로 갈아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다가올 5가지 신호가 지금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괴로워할 게 아니라 미치도록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기 직전에 신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중하고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들은 끝에 승리한 남자들의 이야기에 무조건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떠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심한 말을 던집니다. 너 왜 그래? 병신이야? 포기해. 넌 안 돼. 못해 등신아. 너 같은 벌레 새끼가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심한 말들을 던져요. 이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시기에 멘탈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족밥처럼 보였나?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구 들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바뀌어지면 당신의 미래가 찬란한 가능태로 고정이 되면 그 길을 동행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요. 대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술 퍼마시고 남 뒷담화하며 게임이나 청하며 시간을 죽이던 그 에너지가 당신이랑 맞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부정적인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했던 친구들이 당신을 비난하니까 불편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절대로 단순히 외롭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덜 떨어진 놈을 붙잡는 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귀인의 자리를 막아두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혼자가 되세요. 고독해지세요. 그 누구보다 외로워지세요. 그 공허함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재조립하는 신성한 시간이 될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 고요함이 당신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거고 당신의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임계점의 붕괴입니다. 모든 일이 이상할 정도로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돈, 여자, 가족, 건강 문제들 말이죠. 하나씩 오면 버틸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당신을 덮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성체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과 같죠.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훈기라고 부릅니다. 배운이 바뀌기 직전에 혼란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모든 게 박살이 날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사실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전의 방식으로는 절대 윗단계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은 잔인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당신을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요. 당신의 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아를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진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지점까지 당신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야 당신의 결핍의 에너지가 멈추고 순수한 운의 흐름이 당신의 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삶이 엉망진창이신가요? 축하합니다. 그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건 단순히 힘들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홀로 가라앉은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외로움, 혹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이 찾아올 겁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헬스장 가서 당신의 근육량을 높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들지 못했던 무게를 쳐야지 근육이 찢기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그 근육이 다시 합쳐지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거죠. 인생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의 근육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사건이 터졌다는 건 곧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거인이 될 거라는 반증입니다. 평범한 고통은 평범한 남자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끔찍한 고통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를 지난 남자는 눈빛이 돌변해요. 과거의 나 소년을 죽이고 황제로 환생하게 되는 겁니다. 흐리 멍텅하던 눈에는 살기가 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평정심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바뀐 눈빛을 가졌을 때 비로소 돈과 운과 여자가 당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겪는 그 낯선 고통에 정면으로 부딪혀보세요. 그건 당신을 황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자, 네 번째 신호는 무의식의 예고입니다. 낮에는 빚에 시달리고 가족들이 돈 달라고 해서 죽고 싶고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밤에 잠만 들면 선명한 금빛 꿈이나 거대한 물줄기를 보거나 혹은 당신이 대장군으로서 길고 잔혹한 전쟁 끝에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현실과 상상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무의식이 이미 바뀐 운의 흐름을 먼저 수신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먼저 나타나고 현실에서는 3차원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시간의 지연 때문에 조금 늦게 나타나 보일 뿐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방을 치우고 싶거나 안 보던 책의 내용을 필기하거나 낡은 속옷을 버리고 싶어지는 사소한 정리의 욕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의식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황제는 이미 깨어나서 만찬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귀인의 등장이에요. 당신은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실력자 혹은 귀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 한 끼를 먹자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와요. 진짜 실력자는 사람을 볼 때 잘 나가는 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선배가 혹은 업계 어른이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건 테스트 기간이 끝났다는 종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다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알면서도 묻지 않고 밥을 사주거나 아주 작은 기회 하나를 툭 던져줄 겁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해요. 그게 당신의 인생을 수직 상승시킬 로켓 엔진이 될 겁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매출은 바닥을 치고 고통은 극에 달하는데 좋은 꿈을 꾸고 누군가가 갑자기 손을 내미는 상황, 이게 한 번에 다 겹친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최후의 보스 몬스터 바로 앞까지 도착한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당신은 영원한 패배자로 기억되겠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전설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인생은 딱 한 번의 폭주로 결정됩니다. 그 폭주 상태에 접어들기 전까지 누구나 초라해요. 저조차 그랬습니다. 세상은 잔혹합니다. 당신이 짓밟으려 할 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요. 이 길의 끝에 도착한 저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남자를 도와주며 동화 같은 세상이 찾아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고통을 대운으로 바꾸는 실전 기술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크라운 코드 커뮤니티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면 울면 됩니다. 힘들면 쉬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잠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냥 또 걸어가면 돼요. 그뿐입니다. 당신이 몇 번 넘어질지, 얼마나 심하게 다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미래의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룬 가능태의 상태가 당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잔혹하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